오늘부터 구리시장 후보로 나선 백경은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구리시장 후보 백경윤입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20만 구리 시민의 요망을 담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2년 전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보궐선거에 출마에 당선되었습니다. 구리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중단된 시정을 하루속히 안정시키고 구리시의 재도약을 이뤄달라는 중임을 저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된 이후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사업에 매몰되어 위면받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구리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85회의 노드 체킹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구리시의 발전을 고민했습니다. 권위적인 시장실을 민원상담실로 개방하고 이동시장실 운영, 민생현장 탐방 등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일 잘하는 시장, 추진력 있는 시장,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구리시는 지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의 변방에 위치한 소도시로 남을 것이냐,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기술도시로 변모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유치는 구리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 보내주신 20만 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구리시 유치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중단 없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는 구리시가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첨단 기업이 들어오고 고급 두뇌가 유치되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꽃피워질 것입니다. 구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갈매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새롭게 발전하는 구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구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리시의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구리시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다면 지금 구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여야를 초월한 대타협과 화합을 이뤄낼 것입니다. 개인을 버리고 구리시 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혁신을 이뤄내 구리시 발전을 위한 힘을 모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6.13 지방선거는 구리시가 중단 없는 발전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2년 전의 혼란과 반목으로 10여 년 전으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32년의 행정 경험과 2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시를 4차 산업의 메카, 혁신 기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구리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망우리 고개 넘어 서울 변방의 작은 소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첨단 기술 도시,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사 오고 싶어하는 첨단 과학과 세계 명품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살기 좋은 구리시로 우뚝 서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설계하고 땀 흘리며 준비했지만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완성하여 구리시를 진정한 블루칩의 도시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구리시의 발전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중단 없는 발전으로 구리시를 첨단 기술 중심 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백경현이 앞장서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WN 대외방송입니다. 네. 그동안 시장님을 하시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전세가 민주당 후보로 하면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도 전부 얘기합니다. 물론 지지율도 세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구리시의 정당인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20%가 정당에 소속하면서 절대적인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80%는 정당과 이제 무관한 사람들이면서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에 이끌어갈 전문가가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피력한다면은 충분히 승산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북도의회 오면서 기자입니다. 지금 시장엔 최고 슬로건하고 최고 공약으로 테크노밸리 추진하는 거 맞으시죠? 예. 예. 민주당은 뭐 어쨌든 시장 후보가 안승남이가 되면서 월교를 재추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선거 때는 또다시 지난 선거에 이어서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월교 디자인시티하고 다시 이제 시민들한테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양쪽 시의원 후보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이것도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정책으로 이제 선정할 걸로 보는데 월드 디자인 시티를 막아내고 경기 테크노밸리를 탄탄하게 검증하겠다 이게 슬로건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가 뭐 이제 북부 테크노밸리는 이미 이제 국내에서 검증된 사업 아닙니까? 예, 판교 테크노밸리가 계속 매출액을 증가시켜서 작년에 80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우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은 우리 10년간 추진해 오면서, 우리가 외자도 이제 한 푼도 유치 못했고, 더더구나 이제 이 외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사양 산업으로 가면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사양 산업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국내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사실 검증되지 않았다.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 공고위원회에서 보면은 앞으로 친수구역 지정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 기존에 부산과 나주, 부여, 대전 이 사업지구를 빼고는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권고사항을 국토부가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월드 디자인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외자가 들어오고 또 친수법으로 가지 않고 도시개발법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75%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벽에 부딪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테크노밸리 사업을 잘 완성시켜서 우리 일자리를 넉넉히 만들고 또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고 또 세수를 확대해서 구리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 구리시 중심이 돌다리인데요. 어쨌든 뭐 지난번에는 거기서 하셨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감리동으로 선거 캠프를 가시는데
물론 향후에 다시 돌다리로 오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좀 갈매동을, 뭐 뻔한 질문이지만 특별하게 좀 갈매동에 둥지를 트신 이유가 있냐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갈매동은 제가 취임하면서 신도시 일을 빠르게 이제 안정시키자라는 게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인수준비단을 구성해가지고 2년간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갈매동이 주변에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오고 또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갈매동에 가서 그 찬반이 엇갈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해법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쪽에 우선 사무실 개소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돌다리에 저희가 뭐 쌍용 오피스텔 쪽에 사무실을 이제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전에는 돌다리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저기 경동방송의 양대진 기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은 좀 추진이 좀 어렵고, 이제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롯데마트 부지를 이제 매각을 하서 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충당을 해서 이제 테크노밸리 사업이든 뭐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이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롯데마트 부지, 구문화예술관 부지, 아파트용 공장 부지가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이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계류 중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이 의회 승인이 되면은 이제 도시공사로 자산이 이전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자본으로 해서 우리가 3배까지 은행권 대출이 이제 가능한데 충분히 개발 투자금은 3가지 우리 휴지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우리 부담금이 1,000억 미만이고 월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 1조 2천억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드 디자인에 비해서 자본 출자가 덜 들어가는 테크노밸리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 디자인은 저희가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투자금이 들어와야 그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의 투용자 심사가 통과돼야만이 국토부의 조건부 의결된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푼도 외자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외자는 또 저희의 권한도 아니에요. 모든 권한이 우리가 개발협약서상의 을측의 권한으로 넘어가 있는데 을측이 그 이행을 전혀 못하고 있고, 또 갑이 독자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을측에 우리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을측이 자기네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답변은 현재까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월드 디자인은 을측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을측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진행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가 그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한서일보의 고영문 기자입니다. 우선 첫째, 각 언론사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지지율,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누구하고 백 시장님하고 연결이 돼도 다 지고 있는 이런 상태의 지지율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도 자체적으로 뭘 조사해 본 것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간에는 지금 그거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님 2년을 하실 동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더 많아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되게 어렵게 지금 시정을 보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나오신 시의원들이 네 분이 맞는 건지, 또 이 네 분이 가지고 만약에 또 한다면 또 똑같은 반복되면 계속 시의회와 시와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지지율 발표는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단합대회를 갔어요. 31개 단체장 후보들이 다 나왔는데 거기 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는 뭐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여론조사 발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응했던 사람들, 정당 비율을 보면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뭐 70%대가 높습니다. 나머지 30% 미만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에 이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만 선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만 70%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30% 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공표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선거 결과는 전혀 무관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개별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과 선거운동 안 하고 시장 직무를 수행한 사람하고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실제 또 현직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본게임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서로가 어느 정도 선거운동을 한 상황에서 해보면은 누가 지지율이 높은가는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정당 지지율이 높은 쪽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쪽이 여론조사 결과는 좋게 나온다. 그러나 결과는 투표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만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회 다수석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았냐? 뭐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과거에 여기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더한 경우도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협조가 안 되는 상황들은 시의원 중에 시장 후보를 꿈꾸고 있는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은 절대 뭐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협조가 됐을 경우에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이렇게 비춰질까봐. 그러나 그러시는 후보가 다 나름대로 후보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의정활동, 시정활동이 그렇게 크게 충돌하지 않고 왔다. 그래서 물론 시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뭐 시정을 중단할 정도의 그런 악한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판단해서 이 사업이 시 자체 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우리가 특별교부세 사업, 또 시책추진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사실 충돌을 많이 피해왔습니다. 덕분에 큰 짧은 2년 기한이지만 의회에 큰 마찰 없이 이렇게 왔던 부분은 다
시의원님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쭐게요. 네. 이번 선거는 테크노밸리와 GWC의 대결 구도는 아니다라고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대결 구도로 이제 저쪽은 그럴 대결 구도로 가려고 하니까 요번에 선거는 테크노밸리하고 GW 사업의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안승남 의원이 공식적으로 선거 홍보물에 그 사항을 반드시 비췄고 요번에 후보자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GWD 사업으로 가느냐 이게 요번에 선거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그 선관위 고발되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혐의 없는 거로 이제 뭐 해결났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흑색 전전을 하는 공격을 받고 계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유언 비어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뭐 공식화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일일이 뭐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정책 대결로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서로의 사업 이런 걸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좁은 지역에서 흑색 선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밝혀져 가지고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 측에서도 절대 뭐 흑색 선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게만 말씀하시고 아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